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9월이라 찬바람이 불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한낮이 되니까 이렇게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가을의 햇살은 지금 막 이삭이 팬 들판에 다 아주 쌀알 단단한 맛있는 그 쌀알이 익어가는 그런 햇살이기 때문에 뭐 가을 햇살 얼마면 뭐 쌀이 뭐 한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어르신들이 있었으니까 막 우리에게는 좀 덥다 싶지만은 가을 들녘에는 정말 보옥의 햇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폈을 때 그 벼이삭 속에 있는 그 흰 쌀뜨물 같은 거를 물알이라고 하는데 그 물알이 단단하게 이제 익어서 알곡이 그죠? 쌀알이 알곡이 되는데 아마 지금 그 물알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교육 현장에 아픔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전 국민이 감독이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부 장관 내지는 멘토가 되어서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30년 제가 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달아난 것 같은 죄스러운 마음 후배들한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낱말 하나는 보듬다라는 말입니다. 보듬다, 보듬어 안다, 보듬어 주다, 또 뭐 비슷한 말로 뭐 품다게 품어주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듬는 그런 마음과 행위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은 학생을 보듬어 주거든요. 대통령이 백성을 보듬어 주듯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보듬어 주듯이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 새를 어미 새가 양날개를 펼쳐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보듬어 주듯이 그렇게 서로 보듬는 것이 신뢰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그 등과 가슴에서 따뜻한 체온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신뢰,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면 왜 쟤만 두드려? 이렇게 편애했다. 또 등을 쓰다듬어주면 성적인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어떤 비교 내지는 그것을 모두 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커다란 피해의식 내지는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던 근원적인 짐승으로서의 동물로서의 폭력과 또 사회적으로 쌓아온 오랜 어떤 소외나 격차나 이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어서 언제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생각하면 제도를 바꾸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과 진상을 규명해서 벌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듬어주는 그런 어른의 품격 또 그것을 진정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또 인간관계의 신뢰 회복 그런 것들이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빨리 평화롭게 안착이 되고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요새 종교를 떠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학교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집을 함께 읽는 그러한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는 개밥의 도토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개밥의 도토리라고 하는 단용법을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쓸모없음, 천덕꾸러기, 또 소용이 없어서 버려질 존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개밥의 도토리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개밥의 도토리란 말이 있지. 하지만 천덕꾸러기란 없는 거야. 하필 개밥 그릇에 떨어졌을 뿐이지. 개밥 속에 뒹굴던 도토리를 땅에 심으면 싹이 잘 트지. 싹싹 핥아줄 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낀 거지. 착각도 자유라지만 자유를 위해 착각도 해보는 거지. 도토리는 개 혓바닥을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여겼겠지. 따스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찌그러진 개밥 그릇을 꽹가리 삼아 어깨를 들썩였겠지. 개밥에 도토리란 말이 있지. 개밥에 도토리가 가장 빛나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를 바깥에다가 묶어서 키우게 되면 그 그늘나무 밑에 하필 이제 그늘은 이제 도토리나무 우리가 말하는 참나무입니다. 본래 참나무의 열매를 상술이라고 하고 도토리나무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하는데 상술이라는 말은 없어요. 국어사전에. 그냥 빈 이렇게 일상 속에서 민속에서 쓰는 말입니다. 다 도토리입니다. 갈참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도토리, 굴참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도토리, 도토리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도토리, 줄참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도토리입니다. 그 도토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나무 열매를 우리가 동그라니까 상술이라고 제일 그 중에 도토리 중에 상이야 상 최고라고 해서 상술이라고 하고 그 묵이 더 찰지다고 하여서 아주 참묵으로 치는데 이 참나무 밑에 그늘 밑에 개를 묶어두니까 그 개밥 그릇에 도토리가 떨어져요. 근데 개는 도토리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정말 혀가 민감해요. 아이들은 거의 네발 짐승인데 혀가 손처럼 움직이거든요. 개들은 골라내고 뱉어내고 이런 일들을
또 애정 표현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체온 유지할 때도 그렇고 아주 그 개는 그 개 혓바닥으로 언어, 감정 또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는데 그걸 다 밀쳐넣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이 계곡 속에 빠져 있던 도토리는 꺼내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불어요. 그러죠? 거기에 빗물이 보인다거나 또 개가 또 핥아주니까. 그래서 개가 당연히 싹이 일찍 터요. 삭삭삭 핥아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우 저 천덕꾸러기 저 개밥의 도토리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만약 이 개밥의 도토리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을까? 혹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저쪽 무리들이 또래들이 생각하는 옳지 않은 그 또래 집단에서 나 혼자만 정의로운 건 아닐까? 이게 또 긍정적인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근데 이 착각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넌 왕따야. 나는 왕따야가 아니라 나는 외로움을 사랑해. 나는 고독을 사랑할 줄 알지.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장 하등한 인간이야. 아니, 고등한 인간이야.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송살이나 피라미 이런 존재이지. 아 맞아. 그 산정 높이 올라가 밤하늘을 쫙 보는 그런 표범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저희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자기가 개밥의 도토리라는 어떤 말을 듣는 친구들에게 이 시를 한번 건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말도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고구려 때 이 원효대사 있었잖아요. 당나라로 661년인가 이렇게 유학을 떠나잖아요. 의상대사, 의상하고 그때는 의상대사가 아니죠. 의상하고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하다가 너무너무 졸리고 밤이 돼가지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다가 하도 갈증이 생겨서 물을 먹었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왔더니 거기가 공동묘야. 공동묘. 동굴 속에 막 시체들을 많이 넣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해골들이 막 뒹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해골 하나를 더듬더듬해서 그 해골 썩은 물을 마신 거죠. 그 안에는 정말 오물들이 버러지가 정말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탁 깨달아가지고 세상은 다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유학길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 뭐 그런 일설이 있는데 이거 옆에서 의상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뭐 세상에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그 말은 매우 매력적인 말이죠. 눈 감고 코를 막고 눈을 막고 사과라고 하여서 사과를 먹일 때 감자를 깎아서 주면 감자를 먹으면서 시다고 눈을 찡그리고 막 표정을 그렇게 한대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을 때 맨 처음 젓가락을 들고 먹는 사람이 우와 너무 맛있다 하는 순간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맛있다고 느낀대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것도 음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맛이 없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줄 서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는 거예요. 맛집이기 때문에 줄 서고 기대치가 있고 줄 서 있는 동안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샘이 음식만 나오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맛있다고 생각을 갖고 줄을 씁니다. 가짜 줄 몇 번만 쓰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나름. 혹시 우리도 생각을 조금 고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화로운 것이 있다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하라고 그러죠.
아내가 어느 순간에 미워진대요. 신랑이. 그러면 그때 그 나이 내가 인류의 반절 여자잖아요. 그 인류 반절, 그러니까 20억 분의 1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거다. 그때 정말 난 똑똑했었지. 아마 지금들이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말, 개법의 도토리와 비슷한 속담 하나 읽어볼까요? 구워다 놓은 보리장. 또 찬물에 기름 돌듯. 융합을 못하는 거죠.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화합. 화합이라는 말은 참 한자로 써놓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화는 쌀밥을 먹는 거고요. 합은 밥그릇 뚜껑이 밥그릇 위에 밑에 덮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둘러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넉넉하게 먹는 거, 웃어가면서 왁자지껄. 그러면 화합이 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면 그 가족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면 밥 먹는 집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식구, 동료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호일은 의무적으로 온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을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해놓고 이렇게 그렇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온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설날도 추석날도 서로 따로 놀고. 남의 얘기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죽으라는 말보다 가라는 말이 더 슬다. 요즘엔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는 여자에게 시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 이상으로 마음에 거슬린다. 요즘하고는 너무 틀리는 말이죠. 그죠?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 생각지도 못해. 너 나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갈게. 며느라가 내가 나갈게.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있는데 착각이라는 이 어긋날 착자의 깨달을 각자인데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근자에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세상이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저 위에 착각이라는 말 나왔어. 착각의 공정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두 문장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왜 착각을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느냐 중에서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이 능력주의, 수월주의,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을 석차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 놓는 이런 능력주의는 이와 같이 오만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만함은 결국 굴욕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중에 폭력으로 쓰고 자기가 누리는 그 경제적인 여유 이런 보상을 당연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착각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져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능력 우월주의로 인식시키는 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범죄자, 수임료 많이 받는 판검사, 그 다음에 의사 우리가 이렇게 의사 가운만 입고 다른 데 취직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들어요. 그게 더 의료보험이죠. 왜? 의사는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성직자가 똑같이 존경을 받고 의사가 존경을 받는 건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자본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걸 바뀌어버렸으면 안 되겠죠. 아이를
양육시키는 엄마들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미래의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기본소득을 줘야 돼요. 지금 이제는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 1년 동안 100만 원씩 주고 한다고 그러죠. 지금 70만 원인데 30만 원 좀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떤 나라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5명 정도를 낳으면 부모가 직장을 갖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나머지 악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을 하는데 자본가들이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석유 있잖아요. 석유. 엉뚱한 데로 약간 갔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이게 또 문제예요.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들은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많대요. 그들은 막 성경책을 달고 또 어떤 종교나 어떤 뭐 평화로운 선의의 아름다운 어떤 복장과 어떤 예의 범절로 아닌 것, 매우 신사인 것 같으면서도 가슴 속에는 저항력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올라갈수록 성차별 또는 이런 인종주의 이런 것들의 편차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다 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 착각이 위에 사람보다 좀 학력이 낮거나 또는 임금이 저희가 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착각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극복해서 공정세상으로 다시 되돌릴 것인가. 우리 막 겁나게 지금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법이 공정하지 못해서, 벌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리고 돈이 공정하지 못하고 내 땀과 노력에 비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파이를 가져간다는 그런 차별, 그거를 조정하는 일이 언제나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정은 정해하라. 정치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거. 치라는 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치가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리다의 명사형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뭐냐면 합주해서 불협화음을 조절하는 걸 다스림이라고 해요. 아쟁의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가야금 셋, 검은고 셋, 아쟁 하나 이렇게 되는데 아쟁 셋에 검은고 하나, 가야금 하나 이러면은 불협화음이 나요. 조화롭지 못해. 그것을 숫자도 맞추고 음의 높이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또 어느 때는 좀 강하게 하고 어느 때는 여린 박자로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고 박을 치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의 악장, 그 악단의 장을 악장이라고 하는데 그 악장의 역할을 할 사람을 선거로 뽑았어요.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뽑은 사람은 당신은 너무 공정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임명권을 줬어요. 그 사람을 믿어서, 공정한 사람으로 믿어서. 그래서 공정한 사람을 장관직에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공정하지 않은 정치가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다시 그걸 견제해야 되는데 나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공산 전체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반합의 양면이 대립을 해서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대립만 하는 순간 대립각을 세웠다고 그 대립각을 뚫로 나를 들이받는 거는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거의 99.9%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외려 정치인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사태가 왔어요. 빨리 백성을 편안케 해야 돼요. 편하게 해줘야 돼요. 가장 훌륭한 나라는
백성들이 정치가 있는지도 몰라야 돼요. 가장 훌륭한 집은요, 아버지를 몽둥이 드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고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 품에 안기면 든든해지고, 이런, 빨리 그래서 집으로 가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 어디 갔지? 아, 우리들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늘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무늘보 누가 읽어줄까요? 네. 나무늘보. 특히 나무늘보는 태어난 자리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있던 자리가 초등학교이고, 그 자리에서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그 자리에서 직장을 잡아 평생 그때 근무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출산도 하지요. 그 자리가 식당이고 침실이고 공중 화장실이죠. 아플 때는 는 것처럼 병원 천장에 매달려 있지요. 소화도 귀찮아서 5개 위장에 쌓아두기만 하죠. 몸무게의 3분의 2가 밥통 무게죠. 평생을 꼼짝없이 첫 자리 그대로 거꾸로 매달려 제자리를 지키지요. 선생님, 저는 어림도 없어요. 체육시간과 점심시간과 사이사이 쉬는 시간 빼면 겨우 5시간밖에 못 자는 거요. 학교 와서 7시간 수업 중에 5시간을 자면서 자기가 체육시간하고 점심시간은 참 못 잔다. 그러니까 나무늘보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많이 쉬어야 된다. 이 당당한 장꾸러기가 밉지가 않아. 이 학교에서요, 진짜 잠 많이 자는 아이들을 면담하고 친구가 되어서 보면 엄마나 아빠 대신에 가정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이를 속여서 몰래 밤에 알바를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PC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아픈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수면권을 사실 보장해 줘야죠. 저는 어차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잘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많이 잤잖아요. 잤어요, 안 잤어요? 예비군 무조건 자요. 어제 밤새 잤는데도 가면은 또 자. 예비군복만 입으면 졸려. 학생은 신분 자체가 졸려. 선생님들이 다 재밌는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교과서야.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야. 뭘 가르치려 드는 거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음 제가 시집에 이런 내용, 책상을 잠자기 좋게끔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나사를 돌리면 취침용으로 변신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학생용 담요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국가가 수거해서 뽀송뽀송하게 빨아서 말려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수도 없이 많은 얼굴에 여드름은 그 더러운 항상 침 흘리면서 자는 무릎 담요가 학교에 있는데, 그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빨고 쓰는 애들 있어요. 거기다가 더 더러운 체육복까지 뭉쳐가지고 얹어놓으면 그거 대고 2시간 자면 여기에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게다가 팔에 피도 안 통하는데 혈액순환 안 돼, 자세 나빠, 척추 측반증 생겨. 아프면서 그냥 참고 자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해줘야 돼. 정말 졸려서 자는 건가? 정말 졸려요. 지금 졸리죠, 제가 강의하니까. 졸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뒤에 3개, 2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서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서서 공부하는 게 편해서, 졸음도 안 와서. 그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졸리면 어떡해. 저는 그래서 좀 못 가르쳐도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을 좀 기다리게 좀 만드는. 나중에는 마스크 쓰고 나서 별로 나를 안 기다리더라고. 아니 30대까지는 내가 수업 별로 준비 잘 안 해도 그냥 얼굴로 그냥 나이로 그냥 대충 견뎠어요. 40 이후에는 원맨쇼도 해야 되고요. 아재 개그라도 새로 개발을 해서 자꾸 에이 이런 말이라도 하게 해야 돼. 그럼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는 이런 재단이 있대요. 국립수면재단. 왜냐하면 이 수면을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연구하는 거예요. 최적의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래요. 우리 아이들 사자성어 중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면 4.5시간 자고 4.9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그만큼 수면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5.8시간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의 취침을 하고 있대요. 많이 자는 애들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3,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간에서 밥 먹다가 졸다가 숟가락 떨어뜨리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호모 루덴스. 이게 요한 후아징거가 말한 건데요. 놀이적 인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놀이를 자꾸 너무 많이 빼앗았어요. 체육 시간이 줄어들고요. 운동장이 반쪽만 하고요. 그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동네 주차장으로 또 이용하고요. 운동회 같은 건 없어요? 아예 체육대회가 있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고 나거나 다치고 그러면은 또 악성 민원에 또 엄청 힘들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서 교실에서 아파요 하고 남는 애들, 등나무 밑에 쭉 앉아 있는 애들 그래가지고 보면은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하죠. 공 몰고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소프트볼을 서로 던지게 해서 받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있는 새를 향해서 돌을 던져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도시의 아이들이나 10단위, 6단위 아이들은요 무엇을 던질 때 원심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던지지 못해요. 어떻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연필을 사과를 못 깎는 거고 똑같아요. 돌멩이를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가에 나가서 수제비, 물제비 이렇게 뜨는 거 그런 것도 또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복도에서 10m, 5m 막 달리기 막 이런 것도 체력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막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시간 끝나고 나오면 바깥에 운동장에서 전체가 체조했잖아요. 국민 체조. 둘, 셋, 넷, 원 그런 거 했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을 많이 성장시켰잖아요. 웅크린 아이들을. 그때는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매우 잘한 일이죠. 네, 매우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수면 교실을 갖춰주고 합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됩니다. 무릎 담요와 기능성 베개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세탁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만족도 높은 급식과 수면과 교수 학습이 학교의 사후일체다. 잠깐 시간 군대에 가면요 여름에 나도자를 써서 5침 시간을 줘요. 점심 먹고 오면 1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자야 돼요. 자기 싫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국가의 재산이다. 전쟁에 가면 열심히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일제히 취침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보러 다니면 벌점 받아요. 그 시간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남참 안 그래. 낮잠을 자요. 여름 1달 반 정도는 군인이 오히려 더 나아. 좋네. 근데
근데 처음에는 잠이 안 오잖아요. 나중에는 밥 먹고 이렇게 식판 들고 닦아갖고 들고 들어가요. 막 오면서 곧 잠자야 된다는 생각이 걸어오면서 막 꼬박꼬박 졸아. 습관되면 그렇게 되죠. 나무늘보 70cm 가량밖에 안 되는 애거든요. 발가락이 두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나무늘보하고 세 발가락 나무늘보가 있는데 목뼈가 세 발가락은요. 목뼈가 두 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매달려 있을 때 세 발가락 애들은 고개를 110도 정도 돌려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놈을 돌려가지고 목을 반대로 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트는 애들 나무늘보가 있고 못 트는 애들이 있어. 못 트는 애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뼈, 목뼈와 차이고요. 새끼를 낳으면은 그냥 이게 매달려서 낳거든요. 매달려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면서 받아가지고 잡아당겨서 자기 배우에다 올려놓고 젖을 먹으면서 거기가 이제 엄마 배가 침대야, 침대. 거기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이제 얘들은 독이 있잖아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그래서 이게 엄마의 배변을 먹이잖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새끼한테 주기 위해서 똥을 먹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균을 키운단 말이야. 그리고 위가 5개예요. 나무늘보는. 손은 4개인데 거기에 그냥 밀어 넣기만 하는 거예요. 뭐 삼키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균이 서서히 그거를 이제 하고 이 유칼립투스의 독이 싹 퍼져가지고 나가는 걸 얘는 즐기는 거지 마취돼가지고. 그냥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이파리가 있으면 걔들이 하루에 이파리 3개 정도 먹거든요. 여기 이파리 있으면 지가 내 입쪽으로 커서 오겠지. 이렇게 난 다음에 눈 다 감고 또 자. 참 주토피아 보면 더 매력적인 나무늘보 가지고 그림책을 하나 썼는데 못 냈어요. 다음 이제 청춘입니다. 청춘 짧으니까 한수 시간 걸리면 짧은 청춘. 찬바타 청춘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그건 물 말아먹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금방 지나. 물 말아 먹는다는 거지. 밥을 물 말아 먹으면 후루룩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야, 그때가 좋은 줄 몰랐어. 우리가 이래 어른들 청춘일 때는 청춘의 아름다움을 몰라. 빛나는 아름다움을 몰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름답고 예쁘다는 걸 몰라서 청춘들은 항상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해. 그때가 가장 꽃인데 나중에는 더 아름다워지는 일은 성형외과에 도움이 있지 않는 어려운데 우리가 십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제가 십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도 잘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십상은 한자가 십성이에요. 십성 이룰 성자 십성. 십상은 본래는 황금의 품질 중에서 제일 첫째 등급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썩 괜찮다, 딱 들어맞는다, 최고다, 제격이다, 잘 어울리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데도 쓰이고 얻어터지기 십상이다. 너 그렇게 건들건들 까불다가는 남들한테 맞기 십상이야. 이럴 때도 쓰이고요. 또 아주 딱 들어맞는 제자리에 딱 맞았을 때도 십상인데 제자리에 딱이야.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일 때도 긍정적일 때도 언제나 그냥 함께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